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저희 얘기를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셀프 리더십 중에서도 특별하게 자아 존중감,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모두들 자아 존중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인생 얘기와 함께 왜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기 자신을 아끼며 또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경청하는데 하트 강연자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들과 같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군포시에 있는 하나로 꿈 대안학교하고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이제 셀프 리더십 관련해서 2차례 정도 강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이 솔직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리고 긴장돼요. 네, 조금 위스크하더라도 많이 이제 속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소개를 할 때 하트 강연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이 중에서 이 하트라는 영어 단어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좀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데 좀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 숨겨진 뜻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트라는 영어 단어를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H는 머리를 의미하는 헤드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듣다를 의미하는 이어, 그리고 마지막 T는 발을 의미하는 토어라고 해요. 저희가 어떤 친구나 애인,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좋아할 때 하트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이 단어를 풀이해보면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비단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일방적으로 제 얘기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표정이나 눈빛, 제스처 등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함께 호흡하면서 의사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멋진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괜찮았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사실상 살면서 우리는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현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이 어떠한 연구 결과나 발표 그리고 학자에 의해서 정의되어져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누군가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아존중감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매긴다면 어느 정도 매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10점 만점이신 분? 네, 자기 자신 엄청 사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면서 조금은 욕심이 있다면 제 강연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우리 자기 자신을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저의 인생 얘기를 조금은 들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이에요. 네, 지금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인데 좀 굉장히 지금보다는 좀 많이 뚱뚱했죠? 초등학교 시절에 1년 중에 딱 하루 학교를 가기 정말 싫은 날이 있었어요. 바로 신체검사 날이었어요. 신체검사 날에 학교에 가서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머릿속이 까매졌어요.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제 몸무게를 보고 굉장히 비웃는다고 느꼈거든요. 신체검사 날이 끝나고 집에 가면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식을 막 먹어댔어요. 음식을 막 먹고 또 후회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등학교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중학교 때 축제 때 찍은 사진인데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 체중은 더욱 불어나고 살도 이제 탄력을 받았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쪄가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도 고백도 한번 해보지 못했죠. 왜냐면 항상 거울에 비춰져 있는 제 모습이 너무도 싫었으니까.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하루는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저는 옷을 하나도 못 샀어요. 왜냐면은 몸에 맞는 옷이 없었거든요.
매일매일 제 자신을 원망하며 비관하면서 살았어요. 하루는 시험 기간이었는데 끝나고 버스를 타려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제 옆자리만 빼놓고 모든 버스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옆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조금은 느꼈죠. 제가 굉장히 뚱뚱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앉기 싫은가 보다.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한 여학생이 탔어요. 버스에. 탔는데 이 친구가 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제 옆에밖에 자리가 없으니까. 제 옆으로 성성성 다가와서 앉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문자하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생생히 그 친구의 표정과 문자가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로 문자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버스인데 좀 냄새난다. 옆에 있는 사람이야. 좀 막 역겹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기분은 솔직히 좋을 수가 없죠. 집에 와서 샤워 타올로 온몸이 빨개질 때까지 몇 번이고 샤워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공부를 막 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표정이.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제 좀 상처를 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아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몸무게 98kg이었어요. 대학교 시절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도 남들처럼 여름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반바지 입고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었어요. 물론 뚱뚱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못했어요. 항상 긴 셔츠와 긴 통 청바지를 입었어요. 반팔을 입어야 되는 날이 있으면은 뚱뚱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살이 가슴에 젖살이 좀 있으시잖아요. 젖살이 보일까봐 속에 러닝을 입고 흰 면티를 입고 그 위에 또 티셔츠를 또 덧대 입었어요. 계속 그렇게 제 자신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걷는데 허리가 이렇게 조금은 구부정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고 그래서 걸음걸이도 조금씩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왜 그렇게 좀 구부정하게 걸어? 어깨 좀 빡짝 좀 이렇게 펴고 다니면 안 돼? 근데 저는 그때 제 허리가 굽던 말든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항상 남들 앞에서 숨길 바빴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네, 저에게도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많은 매체에서 구타 사건이니 뭐 자살 사건이니 뭐 총기 사건이니 말이 하도 많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문득 굉장히 달콤한 얘기를 듣습니다. 살을 130kg까지 찌우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살을 130kg까지 찌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군대를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이 다음 사진이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훈련소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네, 이 사진이에요. 제가 훈련소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 밤에 일부러 계속 먹었어요. 배가 부른데도 먹고 계속 먹고 토하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제 몸을 굉장히 흡사시켰죠.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고 항상 제가 먼저 찾았던 음식인데 어느새 보니까 제 인생이 지옥 같은 생활의 연속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때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루는 발톱을 자르려고 하는데 배가 나와서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못 자르는 거예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와 보니까. 발톱을 못 잘라서 막 낑낑대고 있는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17kg이라는 몸무게를 가지고 군대를 가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참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입대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입대 전에 귓속에서 이제 체온을 다 재더라고요. 입소자들이 체온을 재는데 워낙 뚱뚱하고 거구이다 보니까 정상 체온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길 너가 신종플루가 보균자일지도 모르니까 귀가 조치를 해라. 그래서 귀가 조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이 좀 뭔가 송두리째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억지로 살을 찌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고 입대를 결국에는 하였어요. 했는데 매일매일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 자신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지금까지 막 살아온 인생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요. 혹독한 식이요법이랑 다이어트를 통해서 40kg의 체중을 감량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사진이 좀 포샵이 좀 잘 돼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 수 있겠죠? 외면적인 문제점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면이요? 네. 저는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께서 외면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진짜 제 문제는 내면에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비단 외모, 그러니까 외면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적인 면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뚱뚱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그 콘서트의 김준현 씨나 아니면 정영돈,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뚱보 아니면 돼지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21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외면이 아닌 내면을 한번 사랑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제 외면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으니까. 수첩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 성격에 대해서.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고집도 세고 걱정도 엄청 많아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성격들만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성격들만 물려받은 건지 또 막 후회하고 막 한숨을 쉬는데 다시 한 번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러한 단점들이 더 이상 단점이 아닌 저에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 크게 다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어떤 친구가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항상 그 친구의 편에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했었어요. 걱정이 많아서 조별 발표나 팀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미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대한 걱정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할 수 있었어요. 고집이 세서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상황에 맞춰서 우유부단하게 제 주장을 바꾸지 않았고 끝까지 제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막 변화를 하는 것보다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노력을 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했었던 이런 모든 단점들이 저에게 장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네. 내가 그동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장점이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부터예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당시에 저는 장점은 썼죠. 용돈을 잘 저축한다, 일기를 잘 쓴다. 그런 장점은 썼는데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단점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단점을 적지 않거나 얼마 적지 않으면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꼭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 너무 잘난 체한다. 너 너무 너의 자신에 대해서 몰라. 너가 단점이 없어? 너 그렇게 완벽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는 것처럼,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과 단점이 모여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단점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죠. 네. 근데 치타는 오래 못 살아요. 거북이는 굉장히 튼튼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과연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단점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단점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되고 모자르는 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대체 누가 언제부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기 고유한 성격을 잘못되거나 모자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누가 언제부터 누군가의 기준으로 너는 이 성격이 잘못됐으니까 고쳐. 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단점을 단점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고치고 싶은 점, 부족하지만 채우고 싶은 점, 또는 나에게 필요한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저는 23년 동안 저를 잃고 살았어요. 네. 세상 누구보다 제 자신을 제일 원망하고 싫어했었습니다. 경멸하고 증오했어요. 사진도 찍지 않았고 거울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자아존중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단지 제 외면뿐만이 아니라 제 내면까지 찾아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자아존중감이라고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생각을 바꿔서 하면 다 모두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도 매일매일 노력해요. 양손목에 지금도 보면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를 보면서 지금도 후회하고 노력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자리를 가던 저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성공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만심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지금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점이 결코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연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마한 욕심이 있다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거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외면뿐만이 아닌 진실된 속에 있는 내면을 한 번씩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아기가 걸음발을 배우는데 2000번 이상의 넘어짐을 통해서 걷는다고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2000번 이상 넘어져서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다 함께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